칠판에 보이니? 분석. 간략하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얘기를 할 테니까 사실 별 이변이 없으면 2학년 때까지 뭐 3학년까지도 이런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국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지금 너희 학교가 내가 말했다시피 작년도랑 23년이랑 올해 24년이랑 아예 다른 학교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경향 자체가 그냥 아예 다르거든. 뭐 그냥 크게 생각해보면은 범위가 많다는 점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사실 범위 많은 것도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하나 더 꼽아보자면은 그냥 선지보 읽기가 싫어지잖아. 그치? 가장 큰 문제가 이 두 가지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해줄 텐데, 시험 문제를 몇 개 쓱 훑어볼게. 얘들아 그냥 일단 잘 봤니? 근데 지금 말이 안 돼 솔직히. 보통 1학년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시험이 그 등급 정도가 나는 이상적인 건 그래도 한 90점 전후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아까 보니까 뭐 83 아니면 87 했는데 내 생각에 아마 83점일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볼지 좀 얘기를 해줄게. 사실 작품은 볼 필요가 없고 얘들아, 이게 매번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1학기 때도 똑같아. 보통 요 정도 문항 개수를 가지고 문법이랑 문학을 절반을 쪼갰어.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딱 14문항씩 쪼갰는데, 근데 너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해보면은 범위가 문법보다는 문학이 훨씬 많았잖아. 그래서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어차피 이번 기말고사 때도 문법이 또 있을 거야, 문학하고. 근데 그 비중을 좀 절반씩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는 점. 그 이유가 지금까지 3번의 시험에서 어디가 범위가 더 많든 간에 항상 절반 정도 나왔었어. 그걸 좀 염두에 둬야 돼. 그것과 함께 이제 문항 구성을 보면은 이제 크게 두 부분 보면 첫 번째 문학, 두 번째 문법으로 얘기할 텐데, 이번 시험은 문법은 크게 이상한 건 없었어. 그냥 평이했어요, 나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문학 때문에 그래. 너희 학교에서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보면은 범위가 많고 선지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선지가 복잡하다는 거는 요게 해당하는 거는 문학 부분이죠. 문법 부분은 사실 선지를 복잡하게 만들 이유도 없고 그거를 딱 핵심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 부분에서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를 어떻게 좀 해체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해볼게. 일단 이 세 가지가 같이 엮여서 나온 지문이었는데 그냥 1번 문제만 볼게. 보통 우리가 문제교재 풀면 얘들아, 지금 요 선지를 보면은 가부터 다 누구 거예요 시험? 비밀이야. 가와 달리 나다, 가와 달리 나다, 여긴 나와 달리 가다, 나다와 달리 가, 이 난리를 쳐놓잖아. 근데 너희가 보통 문제교재 풀 때는 저런 놈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적으로는 가와 달리 나는, 혹은 가와 나는 모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즉 한 개 한 개를 비교한단 말이야. 원래 그게 맞는 시험이고 그래야 정석적으로 풀 수 있는 건데, 너희 학교 시험은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이 지랄 해놨었잖아. 이게 왜 이런지를 생각해보면은, 이거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쳐다보잖아? 사실상 요 문제랑 다를 게 없어. 둘이 똑같아. 근데 그거를 출제하지 않은 응시하는 입장에서 보잖아. 그 반대편에서 보면은 그냥 읽기가 싫어지는 건 맞아. 근데 얘네들 문제 하나를 해체하면 결국은 출제 요소는 똑같아.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가나다 지문 요 세 가지야. 고산구곡과 나무도 바위돌도, 그 다음에 관버섯 송지에 걸고, 세 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세 개를 비교해놓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에는 있는데 나다에는 없는 거, 나에는 있는데 가다에는 없는 거, 혹은 다에는 있는데 가나에 없는 거, 이런 거 있겠지. 뭐 예를 들자면 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음, 여기에서 뭐 열거가 있고 그게 가와 다에는 없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를 선지를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거 하나만 볼게. 가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며 화자가 본 공간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만약에 요 선지에서 이 나다와 달리라는 걸 빼고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 다와 달리 가는. 얘는 좀 평범해지죠?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건 학교에서 일부러 당연하게도 해주는 건데 너희가 그렇게 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확인해줘야 될 것은 뭐와 달리 뭐, 예를 들어서 A와 달리 B라면 그 뒷부분에 있는 그게 진짜 나타났는지 아닌 건지를 좀 봐주면 돼. 얘는 세 가지가 같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나다는, 혹은 나다는, 가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를 신경 쓰지 마. 그냥 얘도 신경 쓰지 말고 얘도 신경 쓰지 말고, 얘가 그런지만 아닌지만 봐도 웬만하면 싹 다 틀리게 나와 있어요. 적절한 문제를 고려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지 구성 자체가 복잡해져 있고 원래 이렇게 보이는 방식이랑 다른 거는 맞는데 그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방식 자체는 뭐 지문 3개를 다 엮어놔가지고 일부러 복잡하게 하는 방식이라면
뭐 두 번째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요거 말고도 그냥 선지 자체에서 물어보는 정보가 많은 게 있어. 얘는 지금 복잡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 개를 엮어서 했던 이유. 또 뒤에 가볼게 한번. 봐봐, 이거는 지금 가부터 다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기는 한데 각각의 선지를 보면은 그 앞에 있었던 1번 문제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1번 문제에서는 분명히 뭐 가와 달리 나다는 뭐 가다와 달리 나는 이 난리를 쳐놨고 여기에서는 하나만 가지고 가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 얘는 지금 거의 단독 문제죠, 보면은. 가와 나와 다 물어보긴 했으나 얘는 그냥 정보 자체가 많아, 보면은. 가에서 곳은 봄, 영어로는 품을 여름, 뭐 청상 어쩌고저쩌고 불러 일으키며 보통은 학교 시험에서 선지 여기서 끝나. 생각해보면은 다른 학교 기출문제고 문제교재 풀면 어때? 선지가 길어야 2줄, 진짜 길어야 3줄이야. 근데 너희 학교는 기본 베이스가 3줄이야. 기본 베이스가. 원래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근데 지금 더 있죠. 화자가 머무는 공간의 사계절 모습을 순차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까지. 뭐 뒤에 같은 것도 보면 관련된 것으로 뭐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이야.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결국엔 이제 첫 번째 방식이든 두 번째 방식이든 그 작품 간의 연결을 복잡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식 혹은 그 작품 하나에 대해서 선지하는 정보를 많이 때려 넣는 방식이든 이거는 그냥 궁극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뭐냐면 너희가 평소에 문제교재 펼 때를 한번 생각해봐. 딥하게. 우리가 지난 2학기 중간고사까지 숙제를 해오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어떻게 했어? 뭘 해? 한 적이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단계를 생각을 해볼게. 일단은 너희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숙제를 열심히 한다는 첫 번째가 있어야 해. 근데 이래도 잘 안 나오는 시험이야, 지금은. 그럼 숙제를 열심히 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 1번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들여다보면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하나를 판단할 때 있어서 문제를 풀 때 이 판단의 과정 혹은 그 사고하는 과정들에서 훈련을 시켜야 돼. 솔직히 너희 그냥 문제 풀 때 어때? 이런 거 보면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맞다 틀리다 하잖아.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한 달, 두 달 절여져 있으면은 너희가 시험장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 같아? 그치? 당연히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 이거 하나 끊었잖아. 근데 원래 잘하는 친구들은 실제 시험지 보면 난장판이야. 선지가. 본문 말고. 왜냐하면 진짜로 그런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 끊어가면서. 정말 잘게 쪼갠다는 거야.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한 2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잘게 쪼개고 의심하고 정말 그런가를 본문으로 확인하고 돌아가는 과정들을 거쳐준다면 그 훈련이 연습이 된다면은 어느 시험이든 잘 볼 수 있어요. 그냥 요 시험 자체는 어려운 게 맞지만 그게 잘 보면 선지가 복잡하다는 거는 정보량이 많은 거야. 그럼 그 정보량이 많은 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이 판단하고 사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멈추는 지점들이 더 많아져야 돼. 그리고 멈추는 지점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정확성을 높여야겠지. 근데 내가 뭐 숙제할 때 물어보는 거 뭐야? 너 오답 제대로 했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거 왜 그래? 그 너희가 스스로 이 작품에 대해서 문제교재에서 풀 때 내가 헷갈리는 지점이 틀리는 지점이야. 그럼 그 헷갈리는 지점들을 해소했으면은 더 이상 그 부분들에서 시험장에서 틀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좀 기억을 해줘, 얘들아. 진짜 중요한 게 딱 요거야. 열심히도 맞긴 해. 이거는 그냥 기본 전제고 열심히 한 친구들도 많기도 하고 지금은. 이거 말고 좀 기억을 해줘. 아무래도 너희가 푸는 문제교재가 문학 작품에 있는 것들이 좀 실제 시험이랑 동떨어져 있어. 이번에 좀 느꼈을 거야. 내가 그래서 전날에 직전 보강 때 모의고사 풀렸었잖아. 지금 너희가 본 1번, 2번 문제에 해당하는 이런 거 있잖아. 다시 볼게. 가나다는 공통적으로 가와 달리 나다는, 가와 달리 나다는 이런 방식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물어보는 거. 직전 보강 때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여줄게. 이게 우리 모의고사 직전 보강 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대비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봐봐, 어떤 식인지. 작품은 중요하지 않아? 가와 나는 모두 어쩌고 저쩌고. 보통 뭐라 그랬지? 여기서 너희 학교는 끝나. 근데 그게 아니고 난 더 넣어놨었어. 둘이 공통적인 거 물어보고 나서 가는 나와 달리 어쩌고 저쩌고. 다른 것도 보면 다 이런 식이죠. 선지에서 사실상 판단해야 되는 과정이 최소 5개에서 6개씩 들어가 있어.
일부러 이렇게 설정했던 거야. 지금 다 보면 그런 식이죠. 각각이 공통적인 게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뒤에 이제 차이점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 핵심은 결국 그거야. 다른 문제들 너희들이 풀었던 것도 다 똑같아. 지금 보면 어때? 다른 문제 이것도 가부터 라. 가나와 달리 다라는. 가나와 달리 다라는. 나는 가다라와 달리. 가는 나다라와 달리. 가라는 모두. 내가 너희들한테 풀렸던 이유가 이거야. 이거 익숙해지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해주는 건 뭐냐면 출제자 입장에서 이거 만드는 거? 그냥 똑같아. 아까 말했던 거랑. 가는 나와 달리. 라고 돼 있는 선지랑 다를 게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 이유가 그거야. 그거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냥 쉽게 맞출 테니까 여기에다가 다 나를 좀 넣어줘야겠다. 그러면 여기 뒷부분에 이제 출제 요소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색채 대비라거나 뭐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뭐 아니면 화자의 태도, 뭐 애산감 등등, 절망 등등 많겠죠? 그러면은 가는 나와 달리 이걸 적절한 선지로 만들고 싶어. 그럼 가에는 있었다는 거잖아. 요 출제 요소 자체가. 예를 들어서 화자의 절망감이 드러나. 그러면 이제 이 다와 라에 대해서 이 선지 안에 넣어줄 때 절망감이 얘네한테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은 있으면은 가에 가 쪽에 넣고 없으면은 나 쪽에 넣고 하면 되는 거야. 그 작업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걸 너희들이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내가 문제교재에 보던 거 혹은 다른 학교 기출 같은 것들도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데 그런 거랑은 똑같은 거야 사실상. 그게 단지 조금 복잡해졌을 뿐인 거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지를 잘게 쪼개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지 이해돼? 내가 좀 너희 학교의 심각성을 점점 많이 깨닫고 있어서 이게 지난 중간고사까지는 3번의 시험 동안은 내가 직전 보강 때까지 한 모의고사 많아야 2개 그 정도 줬는데 그거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클리닉 때에도 이런 문제들을 계속 넣어둘 거야. 각 주차마다 배웠던 작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모의고사분 몇 개 나가잖아? 그럼 다음 주에 개념을 물어보는 것과 동시에 이지랄로 해놓을 겁니다. 너희들이 어차피 문제 많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오늘 작품 한 3개, 4개 나가잖아. 그럼 문학 많아봤자 나도 그게 시간을 한 서너 시간 들여야 한 세트, 2세트가 나오거든.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 그래서 어차피 너희들이 매주차 클리닉 때 풀게 될 그런 문제들은 많아야 10문제도 안 돼. 근데 그거 할 때 당부할 점은 뭐냐면 부디 요 생각을 하면서 마치 이게 시험장이다, 미니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고 5문제든 2문제든 얼마나 되든 간에 진짜 그런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해. 이 난리 쳐놨으면은 화자의 행위를 해학적인 면모와 함께 과장되게 표현한 게 가, 나는 없는 게 맞고 다, 라는 있는 게 맞는지를 진짜 판단해보라는 거야. 그 습관 들이면 국어 잘해요. 솔직히 여기 2명 알 거야. 어떻게 푸는지를. 충분히. 아마 저기 한 명 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진짜 중요해. 학원을 다니는 거는 사실 뭔가 그냥 학교 수업 대충 듣고 그냥 학원에서 해주겠지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끝이 있어. 그 끝은 딱 여기서부터야. 나머지는 너희의 영역이 너무 커. 내가 아무리 야 이거 무조건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해도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부디 당부하는 거야. 내가 1학기 기말고사부터 얘기했었지. 이런 시험의 형식으로 냈던 거 기억나? 1학기 기말 때. 사실 당장 2학기 중간도 기억 안 날 거야. 그치? 이걸 다시 보여주는 이유가 그거야. 나는 이미 너희 학교 경향성을 1학기 중간 때 다 파악하고 1학기 기말 때 적용하고 있었어. 근데 너희들이 그거를 지난 2학기 중간고사 바로 직전 시험에 뭔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딥하게 얘기하고 시작하려고 했던 거야. 똑같이 냈어 그냥. 그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주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되지? 괜찮지? 그래서 그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니까 분석에 대해서는 요약을 하자면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아. 벌써 야 수업도 안 했는데 야 이게 제일 중요해. 수업보다 이게 중요해 얘들아. 자 그래서 봐봐. 요약을 하자면 작년까지 대원고는 이제 없어요. 쉬운 시험은 없어. 그래서 너희가 항상 내년까지 고3까지 일단 고민해줘야 되는 거는 올해를 토대로 생각을 해야 돼. 범위는 매번 많을 거야. 봐봐 벌써 지금 내가 프린트 받았는데 이상한 뭐 모의고사 지난번 그 들어갔던 거 뒤 나머지 부분 들어가고 있잖아. 17개래요 이번에. 17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 17개야? 그럼 문법은 다 따로겠네? 중세구 중세구가.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프린트 15장이네요 중세구. 지금 들었지? 그러니까 문학만 17개고 지금 중세국어는 15장이다. 각오를 해야 돼. 그만큼 그치? 근데 이게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얘들아 보통 선택을 하거든? 어떻게 선택하냐? 야 중요해 얘들아
보통 어떻게 선택하냐면 범위가 적으면은 문제가 딥하게 어렵고 범위가 많으면은 얕고 넓게 나와. 너희 학교는 그냥 그 두 가지를 혼합해서 범위는 많고 졸라 깊게 나와. 그래서 그냥 훌러덩 하면 안 돼. 내년, 내후년까지 이런 경향이 계속 지속될 거니까 아, 나는 평소에 열심히 해둬야 되는구나. 벼락치기 절대 안 되는 시험이야, 너희는. 국어 자체는. 그래서 클리닉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그 주에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미리 공부하고 학원에 와서 끝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선지에 대해서 복잡하다는 거를 너희들이 충분히 3번의 시험을 통해서 느꼈을 테니까 내가 말해준 것, 클리닉 때 문제 넣어두는 것, 혹은 숙제하면서 난 열심히 했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문제를 풀 때 진짜 선지에 들어가 있는 그 요소들, 개념어 아니면은 시적 상황, 시의 의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판단하고 사고해주는 과정들에 있어서 정확성을 높이세요. 정확성을. 시간은 구애받지 마, 평소는. 이해되니, 얘들아? 괜찮아요? 일단 그래서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테니까